네, 요즘 중계되는 올림픽 경기를 시청할 때마다 이 선수가 과연 어디 출신이냐를 확인하고 싶을 때 보면은 ROC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Russian Olympic Committee라는 준말인데요. 이 러시아 선수들이긴 합니다만은 나라 이름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ROC라는 명칭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이 정부 차원의 선수들에 대한 불법 약물 사용을 허가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이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은 도핑 스캔들, 이 도핑 스캔들 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러시아 선수들이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도 자신들의 국가를 대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Russian Olympic Committee, ROC. 저는 예전에는 그냥 농담으로 ROC 그러면 Republic of China인 줄 알았더니 또 이번에는 러시아네요. 네. 상당수가 되는데 정말 근데 이 약물 테스팅에 있어서 올해 이번 도쿄올림픽의 한 가지 다른 점은 의뢰의 약물 스캔들 테스팅이 주를 이루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테스팅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이제 다른 점이 하나 있고요. 네. 이번에 수영 이벤트에서 200m 배영 결승에서 미국의 그 금메달 유망주가 그 라이언 머피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글쎄 이 러시아 선수한테 지구 2등을 했습니다. 네. 에브게니 라이로프라는 선수에게 1위 자리를 내주면서 이 선수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 도핑 스캔들에 의심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이 선수도 약을 먹은 게 아닌지 의심이 됐다고 기자회견에서 말을 하면서 정말 그 선수가 100% 깨끗한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앞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러시아가 항상 이 의심의 도마에 오르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게 뭐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 러시아 도핑 스캔들은 정말 큰 이유인데요. 네. 거기다가 더 큰 게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법으로 약물을 한 게 아니라 국가가 배후에서 조정을 하고 뒷받침을 해주는 게 이게 문제의 심각도를 더 높이고 있죠. 네, 그래서 네. 바로 이전에 2016년 리오 올림픽 당시에서도 이런 드럭 테스팅에 실패한 이제 선수들이 많았는데 주로 종목이 뭐 수영 또 육상이 많고요. 네. 또 비롯해서 10개 종목이 넘는 운동에서 이런 문제가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당시도 사실 모든 선수들 1913명이 테스팅을 피해가면서 이것을 살짝살짝 피했다고 나와 있고요. 네. 여기서 쓰는 건 들어보신 대로 그 인간 그 성장 호르몬, 또 EPO, 또 다양한 스테로이드를 맞아가면서 이자면서 불법으로 치사한 방법으로 본인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건데 이번에 도쿄 올림픽도 아무래도 이 팬데믹 때문에 어수선한 이 상황이라 그랬는지 이 약물 테스팅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 작년에 애초에 벌어지기로 했던 2020년에도 약물 테스팅이 45%나 감소됐고요. 올해 초 2021년 초에 들어서도 추가로 20%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네요. 네. 그런 가운데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도 뭐 이름만 ROC로 바뀌었지 러시아 선수들 여전히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뭐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만 드는데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림픽에서 징계를 받는 게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불법으로 약물로 어떻게 보면 약물로 무장을 시키면서 이 선수들을 내보내고 있는 러시아인데 징계 조치가 내려지긴 내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 선수들은 말씀하신 대로 뭐 러시아가 아니고 러시아 올림픽 커미티라는 이름을 쓰면서 중립의 입장에서 경기에 임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중립으로 참여한다. 그래가지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기억나시죠? 그때 네, 러시아 그렇죠. 선수들은 그때는 ROC가 아니고 올림픽 애틀리트 from Russia 그래서 OAR이라고 그때는 OAR이라고 불렀어요. 네. 이번에는 이제 ROC가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ROC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을 때도 이 징계 조치의 조건 중에 이제 몇 가지가 러시아 국기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 오륜기가 대신 올라가죠. 그리고 러시아 국가도 나오지 못하는데 여기서 참 또 웃기는 게 러시아 국가가 나올 자리에 바로 이 러시아의 상징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콘체르토 넘버1이 울리고 있답니다. 네. 지금 ROC는 이 메달 카운트에서도 그리고 5위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5위가 달리고 있는데 정말 또 이것도
ROC 선수가 메달을 딸 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축하 트위터를 보내준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굳게 뒷받침해주는 게 이렇게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요새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물론 우리는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다. 이 모든 것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잘못된 프로파간다다. 좋던 싫던 우리는 여기 있다. 이렇게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IOC도 눈 감고 아웅하는 격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누군가가 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지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또 누구를 비난해야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게 말이에요. 이 계속 똑같은 일 반복되고 있으면서 이 가장 큰 문제가 근데 이 IOC 자체가 문제고요. 네. 그 세계의 도핑 스캔들을 담당하는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World Anti-Doping Agency, 그래도 WADA라고 부르는데 이 IOC하고 WADA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네요. 네. 절대 공정하지 못하고 불공평하죠. 네. 이런 상황에 이런 단체들이 러시아의 눈을 감아주는 게 너무 역력히 여기저기 다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 이유는 러시아가 엄청난 파워를 가진 나라이고 돈을 많은 가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는 완전히 재정적인 뒷받침을 소유하고 돈으로 그냥 밀어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다운 징계를 받을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IOC는 이 파워풀한 러시아를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소치 동계올림픽 그때 당시에도 러시아는 5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고요.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국제 이벤트에 돈을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IOC에 불어넣는 이 입김이라든가 영향력, 한마디로 뭐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것에 비해서 IOC는 러시아를 맞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나중에 그 불어닥치고 후폭풍이 두려워서 쩔쩔매는 거죠. 이게 사실이 진정 러시아는 이 IOC 리더들에게 실망시킬 수 없는 거대한 존재이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러시아 선수 개개인들도 어떻게 보면 희생양들이에요. 이 러시아 리더들이 잘못이지. 이 열심히 운동해서 이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러시아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또 피해자인 셈이기도 하죠. 자, 이 또 문제가 국가가 뒷받침해주고 있는 약물 스캔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스캔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빙산의 일각이다. 드러나는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고 숨어있는 문제는 더 심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가끔 한 번씩 그 개인적으로 약물 걸려서 서스펜드 되고 그런 일이 한 번씩 있죠. 근데 네. 이게 국가적으로 뒷받침하는 이 국가적인 치팅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황당한데요. 이 러시아 이런 도핑 문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봐도 43개의 메달이 이제 거꾸로 무효화됐습니다. 이 43개라는 건 그 뒤에 따라오는 다른 국가는 따라오지도 못하는데, 네. 이 전 세계 다양한 이유로 메달을 뺏긴 전체 숫자의 30%를 러시아가 차지하는데, 와우. 이 러시아는 올림픽 게임에서 약물로 걸린 선수들이 제일 많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역사가 오래 거슬러 올라가는데, 옛날에 그 소련 시절, 소비에트 유니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 KGB의 커널 한 명이 증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C, 그때 당시 IOC 안에 이 도핑을 맡는 엔타이 도핑 섹션에 KGB 오피서들이 몇 차례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핑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했고, 그것도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러다가 1980년대 모스크바 올림픽 기억나시죠? 미국이 그때 카터 대통령 때 보이콧했는데, 보이콧했죠. 그 모스크바에서 자기들끼리 일어났을 땐 그때 거의 모든 러시아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약물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이 조롱하는 별명까지 있는데, 그때 모스크바 올림픽은 케미스트 게임즈였다고 이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2016년에 확보된 다큐멘터리에 나와 있는데, 그 소련 시절 당시 1984년에 그 이어서 4년 뒤에는 LA 올림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그때 소련도 그때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결국은 이들 이제 보이콧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 가서 이걸 제대로 보여주자 하면서 육상 부분이나 전 국가 차원의 약물 시스템을 강조하다가 결국에는 보이콧하고 말았죠. 근데 이때 약물 시스템을 리드했던 의사가 있는데, 닥터 서게이 포르투갈로프라는 이 박사는 가장 최근 리오 올림픽까지도 관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뭡니까 LA 올림픽 다음에 있었던 서울 올림픽에는 러시아가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그 당시에 그 한국이 굉장히 그 도핑 테스트를 철저히 해가지고 뭐 많이들 잡아냈는데 러시아 선수들은 별로 잡아낸 게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땐 기억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아무리 해도 이걸 피해가는 방법도 아주 교묘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소련 시절부터 사실 뭐 약물 복용한다는 얘기는 정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들인데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돼서도 러시아를 바뀌고 나라가 바뀐 다음에도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뭐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2010년에 이 러시아의 국내 엔티도핑 종업원 중에 한 명이 여기서 이 위슬블로우 같이 얘기한 거죠. 비탈리라는 남성이 이 잘못된 문제와 이런 데이터 변형을 3년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와다 기관하고 또 러시아 에이전시에 이메일을 무려 200개가 넘게 보냈고 진짜 정기 편지도 50통을 보냈는데 이거 다 묵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또 한 여성도 비슷한 그 메일을 보내고 위스를 불었는데 이것을 보도하기는커녕 묻어버리기 결정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한테 보복 조치가 취해져 가지고요. 그 이후로 10년 동안 러시아 정부 연관 직업을 잡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근데 이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독일의 한 저널리스트가 쓴 건데 이 사람은 책도 펴냈는데요. 옛날에 동독 서독 시절 동독 선수들 도핑 기억나시죠? 네. 동독 그때 선수들 꼭 남자같이 생겼다는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동독의 약물 케이스를 분석하고 이것이 러시아에 연관이 됐다는 이런 책까지 펴낸 독일 저널리스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는 그때 당시 이스트 저머니 동독 영향을 입고 그리고는 얼마나 이게 부패했는지 러시아 정부 관리들이 이 금지된 약을 오히려 제공을 해주면서 선수가 벌어들인 수입의 5%를 뜯어가는 그런 일도 많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빼앗아간 메달 숫자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러시아는 도무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전혀 않고 있죠. 예. 뭐 푸틴 대통령 저렇게 트위터로 축하한다고 보내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화가 나죠. 그렇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43개의 메달을 빼앗았다고 하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이랬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숨어 있는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겠죠. 많겠습니까? 네. 2002년 동계올림픽에서 5개 메달, 2006년 동계올림픽에 1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14개, 또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에서는 15개, 또 2014년 동계올림픽에서는 4개,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그중에 12개는 금메달, 20개는 은메달, 11개는 동메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말씀드린 그 소셜미디어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요새 21세기라 그런지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러시아가 정말 러시아는 또 해킹의 국가에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이런 걸 보고 해시태그 해가지고 No Russia, No Games, 뭐 러시아가 없는 올림픽은 게임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일 텐데 이런 걸 보면서 참 얼굴도 두껍고 뻔뻔하다는 생각만 드는데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OAR, 이번 도쿄에서는 ROC 정말 화가 나기만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올림픽 때는 이제 러시아의 국가 이름으로 제대로 출전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징계를 4년 받았던 게 이제 2년으로 줄어들기는 했는데 네네. 이 타임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다가오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이 징계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과연 어떤 이름으로 나올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또 도핑 테스트를 해가지고 또 무슨 또 어떤 또 혐의가 또 발견이 돼서 또 징계를 받을지 모르는데 근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IOC가 문제예요. 맞습니다. IOC가 러시아를 꼼짝 못하고 해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일본 도쿄올림픽도 사실 개최를 하면은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뭔가 이 IOC 자체가 지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